다시 알겠습니다. 어떻게 안 치워지나? 응? 시작하는 거 간직이 뭐였지? 커맨드 엔터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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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마이크 좀 켤게요. 켜져 있구나. 네.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Hierarchical Masked 3D Diffusion Model for Video Painting 논문이고 이제 2023년 ACM/MM에서 발표됐던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는 논문 순서를 따라가되 이제 마지막에 MM이 분량 제한 때문에 어펜디스가 뒤쪽에 있어서 그것까지 조금 다뤄보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그냥 결과물부터 이제 넣어놨는데 보면서 신기했거든요. 이게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싶기도 하고 일단 현재 어쨌든 비디오 아웃페인팅 태스크에서는 지금 소타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이고 그다음에 디퓨전 모델을 이제 비디오 아웃페인팅에 도입한 첫 논문이라서 약간 이제 발표 논문으로 선정하기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부터 조금 보고 넘어갈 건데요. 어, 약간 다들 아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되게 이 논문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쉬워서 일단 비디오 아웃페인팅은 일단 영상의 내부 영역을 기반으로 이제 바깥 부분을 이제 칠해 나가는 확장하는 작업을 이제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개인 디퓨전 모델의 등장으로 이미지 아웃페인팅까지는 활발히 연구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 아웃페인팅은 활발히 연구 중이지만 영상은 좀 쉽지 않죠. 왜냐면 영상은 단순히 안의 정보를 반영해서 밖에다 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프레임 간의 어떤 시간적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결과물을 달성하기 어렵고 현재 그렇게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영상이라는 거는 막 2, 3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막 20초 뭐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몇 가지 한계점들이 이제 발생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선은 만약에 장편 클립을 그냥 그대로 쓰게 되면은 그것들을 어쨌든 다 이제 메모리 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소스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반복적인 어떤 프로세스,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를 돌리다 보면은 이제 아티팩트들이 점점 축적되는 아티팩트 어큐뮬레이션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영상을 이제 클립별로 나눠서 이제 처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클립들 간의 일관성이 이제 맞게 나오겠냐 이제 그렇게 조금 그런 한계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영상이 길어지다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소개하는 게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트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네트워크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어쨌든 비디오를 처리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리소스가 들 텐데 아무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작업을 하니까 이제 메모리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학습된 LDM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구조가 어떤 건지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기존 정보들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LDM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선행 연구들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여기서 언급한 게 이제 Complete and Temporally Consistent Video Output. 이거 제가 맨날 읽는다고 했던 그 논문이거든요. 이제 2022 시급 CBPR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논문이고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여기서는 이제 코스넷이라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배경과 이제 전경, 그러니까 피사체를 일단 분리를 합니다.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배경을 이제 넓게 확장을 하고 이제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서 그 옵티컬 플로우에 맞춰서 이제 템포럴 프로퍼게이션을 하면서 이제 배경을 맞게 뿌려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제 옵티컬 플로우로 템포럴함을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전경이랑 배경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 얼굴이 막 거의 카메라 끝쪽으로 온다 이러면 이제 제대로 아웃페인팅이 안 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 카메라 움직임이 복잡해지면은 또 결과물이 좋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소개하는 게 이제 어 매그비트 마스트 제너레이티브 비디오 트랜스포머 이거 2023년 CVPR에 발표했던 논문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또 간단히 설계를 드리자면은 이거는 뭐 겐 방식이나 디퓨전 방식은 아니고 그냥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기반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3D 벡터 퀀터나이즈 토크나이저라는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에서 이제 어떤 어쨌든 3D 토큰을 어쨌든 추출을 한 다음에 그 토큰들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 토큰을 이제 가리고 이제 그 토큰을 이제 가려진 게 이제 어떤 모습일까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토큰을 다시 영상으로 바꾸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영상이 나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편 영상을 만들 때 퀄리티 저하가 발생한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릴레이트 웍 부분인데 총 세 가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디퓨전 모델입니다. 이것도 다들 잘 아실 텐데 일단은 이미지 비디오 생성에서 지금 최고의 기술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제 겐 네트워크에 비해서 이제 다양성이나 퀄리티 측면에서 더 우수한 걸로 이미 많은 논문들이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지금 릴레이트 웍이 아니라 이제 프리리미너리 부분에도 이제 3번 항목에도 이걸 잠깐 소개를 하는데 그냥 같이 묶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라서 일단은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면은 음 그러니까 이제 좀 덜 노이즈된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거를 조금 이제 부시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 이미지에다가 기존 이미지를 조금 빼고 대신에 노이즈를 조금 더 넣어서 이제 다음 타임 스텝에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수식이 이제 이 수식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굳이 이거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 안 해도 한 번에 그냥 이 이미지를 가우시안 노이즈까지 뿌실 수 있는 법을 알고 있죠. 이제 베이지안 룰로 정리를 해서 이제 수식이 정리가 된다는 거를 예전에 발표를 했었고 이제 이게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고 이제 역으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로스를 도입을 해서 이제 그 사실은 어떤 노이즈가 더해졌는지를 추정하고 그 노이즈를 빼는 방식으로 이제 식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로스가 정의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식 3개 보셨는데 이 논문에 수식 4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4개 중에 3개 보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소개하는 게 마스크 모델링인데 이 마스크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이게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이제 버트라는 이제 GPT 말고 이제 버트라는 모델도 있거든요. 그 이제 연구에서 처음 제시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특정 부분을 가리고 나서 이제 이 그게 이제 가려진 단어가 뭘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면서 이제 바이다이렉셔널 쌍방향 러닝을 이제 구현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은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The cat ran over the street. 그러니까 startled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뭐 and나 because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left로 right로 해서 앞에 단어들을 통해서 뒤에 거를 추정을 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쌍방향으로 해서 뭘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바이다이렉셔널 러닝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선행된 여러 연구에서 일단은 컴퓨터 비전 문제에서 마스크 모델링을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이제 연구들도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들을 토대로 이제 비디오 제너레이션에도 마스크 모델링을 쓴 사례들이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디퓨전 모델과 마스크 모델링을 결합해서 뭐 이미지를 만들던가 비디오를 만들던가 하는 시도들도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를 적용하되 이제 그 마스크를 어쨌든 우리는 바깥 부분 아웃페인팅 할 거니까 바깥 부분에만 마스크를 칠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하는 릴레이트 워크가 이제 코스트 파인 파이프라인이라는 건데 그 이름에서도 이제 대충 알겠지만 이제 홀스하게 그러니까 되게 듬성듬성하게 만들고 나서 이제 점점 빽빽하게 채워 나간다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논문에 나와 있던 사진을 보면 조금 이해가 잘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450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벌을 30씩 두면서 일단은 콜스하게 만든 다음에 그 확장된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그것들을 컨디셔닝해서 그 사이를 또 채워 나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다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그런 데까지 왔으면은 이제 0부터 15 사이는 그냥 이제 인필링 방식을 통해서 이제 쫙 그냥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코스트 파인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제 아티팩트 어큐뮬레이션을 이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줄일 수가 장편 영상에서 아티팩트 어큐뮬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은 조금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이라키컬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바로 그냥 메소돌로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처음에 소개하는 게 일단은 나이브한 어프로치를 했을 때는 어떤 방식이냐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정말 디퓨전 모델을 그냥 사용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원본 비디오 클립이랑 노이즈가 있을 때 이거 두 개를 어쨌든 더한 다음에 가운데다가 이제 내가 좀 컨텍스트한 인포메이션을 참고하고 싶은 잘린 비디오 클립을 안에다 넣고 나서 이 바깥 부분이 그러면은 노이즈를 제거했을 때 원본이 뭐였을까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면은 이제 뭐 어떻게든 아웃페인팅하는 모델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이제 그 결과 클립들 간의 시간성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제 그 방식이 요 방식이거든요. 이제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이제 한 그림으로 요약한 피규어라고 하는데 솔직히 잘 그림이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논문에서 처음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하는 설명이 일단 첫 번째 본인들은 이제 FPS 레이트라는 거를 이제 윤회사에 이제 컨디셔닝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풋 영상이 어떤 프레임이 들어오더라도 조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FPS 레이트를 이제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잘린 비디오 클립을 넣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잘린 비디오 클립만 넣는 게 아니고 그 사이사이마다 그 프레임마다 몇 개는 그냥 원본 그냥 러 비디오를 몇 프레임은 러 비디오를 넣어주고 몇 프레임은 잘린 프레임을 넣고 그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마스크 모델링을 이제 적용하려는 그런 시도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음, 이 모델 자체가 내가 인접한 프레임에서 이게 이렇게 완전한 데이터가 있는 프레임에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내 프레임을 만드는데 약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네트워크가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코스트 파인 파이프라인 구축에 좀 도움을 준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지금 마스크 모델링의 형태다 보니까 바이다이렉셔널 러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인식률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그 인접 프레임에서 이제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식률 그리고 이제 생성 퀄리티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뒤에서 좀 한 번 더 설명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제 마스크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본 비디오 클립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되게 다양한 마스크를 시도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내 방향을 다 가린 이제 내 방향 폴 다이렉셔널 하고 그냥 한쪽만 가린 거. 그다음에 이제 위아래 가린 이제 바이 다이렉셔널 방식. 그다음에 이제 랜덤 방식. 이거는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는 방식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그냥 싹 다 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경우들을 이제 확률적으로 나눠서 이제 케이스들을 이제 맨 앞에 거는 이제 0.2 정도 케이스는 이제 이런 걸로 해보고 0.1개의 케이스는 이런 걸로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하게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살짝 의아한 거는 이제 이 마지막에 얘는 대체 뭘 하는 걸까? 왜 다 가릴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디퓨전 모델도 사실은 이제 텍스트를 완전히 그냥 제거한 상태로 이제 훈련을 시켜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이제 어치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마스크도 그냥 뭐 이런 똑같은 뭐 이렇게 4웨이 마스크더라도 이제 사용자가 아웃페인팅 하고 싶은 결과물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조금만 아웃페인팅 할 수도 있고 나는 많이 아웃페인팅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스크도 뭐 이렇게 전체가 이제 0.15%만 이제 마스크가 있는 그런 경우하고 이렇게 그냥 아예 4분의 3이 마스크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또 나눠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부분 있잖아요. 그 아까 이제 이 중간중간에 잘린 클립들 사이사이에 이제 어떤 거는 진짜 원본을 주고 어떤 거는 그냥 잘린 걸 주고 이렇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주는 기준이 뭐냐라는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 경우는 그냥 이제 총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 P 프레임이라는 게 이제 내가 몇 퍼센트 확률로 이제 원본 클립을 줄 것인가에 대한 확률인데 그러니까 그 확률을 이제 0.5로 한번 맞춰서 이제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경우는 그거고 이제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프레임에 마스킹을 적용해서 그냥 아예 원본 클립 자체를 그냥 주지 않고 전부 다 이제 마스킹된 걸로도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처음 끝에 거는 이제 원본을 주고 이제 그 사이에는 전부 다 이제 잘린 비디오 클립을 주는 방식으로도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는 시사점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글로벌 비디오 클립이라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특이한 점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상을 주면은
그 영상 전체적인 이제 어떤 정보를 이 모델한테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웨이트 인코더를 거친 거를 이제 크로스 어텐션으로 이제 모델 안에다 꽂아 넣는 형식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웨이트 인코더의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글로벌 비디오 클립을 사실은 그냥 바로 인풋 쪽에다 넣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꽂아 넣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인풋으로 넣었을 때보다 어떤 뭐 인터섹션을 더 견고히 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실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이제 뭐 이 글로벌 비디오 클립이 정답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영상도 어쨌든 인풋 영상이 마스킹 돼 있으면 얘도 똑같이 마스킹이 돼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스포일러를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답을 줘놓고 잘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를 하면은 그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음, 잠시만요. 아, 네. 그다음 아까 이제 제가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일단 정의 자체는 이렇고요. 그 이 네트워크 구조에서 지금 어떤 컨텍스츄럴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거는 제가 방금 말했던 그 글로벌 비디오 클립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영상 정보가 주어지는 그 부분이고, 이제 첫 번째 거가 이제 그 잘린 비디오 클립들에서 이제 공간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어쨌든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들을 어쨌든 생략을 하고 이제 이걸 맞출 수 있는지 아닌지를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C1, C2로 무작위적으로 널 밸류 대체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을 할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스코어 에스티메이션 수식을 사용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네. 이 S1, S2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S1을 높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이 부분이 C1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내가 이제 인풋했던 내부 영상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만약에 S2를 좀 더 높게 했다 그러면은 인풋했던 것보다는 이제 글로벌한 어떤 전체적인 느낌에 맞춰서 이제 아웃페인팅 된 부분을 이제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코스트 파인 그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서 그냥 이 이미지로 그냥 다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타임 인터벌을 주고 이제 키프레임들을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키프레임들을 다시 컨디셔닝을 해서 그 사이 이제 키프레임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됐으면은 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프레임들을 이제 인필링 방식으로 생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험 부분인데요. 일단은 총 3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데이비스, E2, BOS 이제 이 두 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개는 조금 짧은 영상들이고요. 이제 뒤에 거는 이제 얘네가 알리바바 그룹이다 보니까 뭐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광고 영상 데이터셋이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길고 광고 영상 위주의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군으로 이제 3개를 선택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컴플리트 그거고 옵티컬 플로우 사용한 그 방식이고 두 번째 게 이제 그 메소돌로지 처음에 설명했던 그 나이브한 어프로치. 그러니까 마스크 모델링도 없고 이제 글로벌 폼프로트도 없는 그 버전이고 세 번째 거가 이제 매그비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가지 이제 아까 그 논문에서 사용했던 매트릭 이외에도 한 몇 개의 대중적인 매트릭들을 추가해서 이제 이 5가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각각 조금 찾아보니까 뭐 대충 MSC는 다들 아실 거고 PSNR은 조금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냥 이 수식을 보면 대충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MSC인데 조금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MSC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 이제 FED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 이제 FID 방식으로 이제 이미지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비디오로 옮겨와서 이제 조금 변형을 한 그런 매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MSC는 낮을수록 좋고요. PSNR이랑 SSIM은 높을수록 좋고 이제 LPIPS랑 FD는 다시 낮을수록 좋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정량적인 이제 어떤 비교인데 이거 그냥 대충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이제 대한 씨가 주장한 방식은 이제 아무래도 전경이랑 배경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전경을 생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냥 나이브한 어프로치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정보를 좀 습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성적인 이제 어떤 분석인데 그냥 대충 네,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제일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진행했던 실험이 뭐냐면 그 글로벌 프롬프트를 라이트웨이트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꽂아 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하기 위해서 나이브한 어프로치 그리고 이제 글로벌 프롬프트가 없는 버전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 적용한 버전으로 진행을 했을 때 글로벌 프롬프트를 아무래도 꽂아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무슨 수식 마지막 거 네 번째 거 설명하면서 S1, S2의 영향을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아무래도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적용하는 편이 일단 무조건 낫고 무조건 그냥 베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S1, S2는 뭐가 더 낫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S1을 조금 집중을 하면은 아무래도 내부에 집중을 하게 되고 S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카메라가 빨리 움직이는 그런 씬에는 좀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어펜딕스 부분인데 어펜딕스는 딱 세 가지만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앞에서 여기 비교군 세 개 있다고 해놓고 마지막 거 설명을 안 했잖아요. 이게 아마 그 논문 양 때문에 잘린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어펜딕스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그비트랑 비교 실험을 했을 때 이제 또 이제 자기들이 낫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AVG는 에버리지고 이제 OPC, OBB, OPH가 뭐냐면은 그냥 아웃페인팅 반향입니다. 그러니까 P는 이제 그냥 P는 센터럴 확장이고 이제 P 그러니까 근데 C는 센트럴 확장이고 PV는 이제 버티컬 한쪽만 이렇게 마스킹 한 거고 이제 H는 호리존털한 방향만 한 거죠. 그 이제 평가 매트릭은 FBD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 아키텍처인데 이게 진짜 읽기 싫게 생겼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그냥 진짜 집중할 내용만 좀 보면은 그냥 이게 어떻게 무슨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이렇게 말로 설명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림을 주지 차라리. 그래서 아무튼 한 번에 16프레임을 생성할 가능한 어쨌든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개 A100 GPU로 2.5주 소요했다. 그리고 이제 인풋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6 by 256 사이즈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점인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일단 우리 잘못이 아니고 VA 자체가 사람 얼굴 만드는데 좀 이상해. 약간 이런 얘기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알리바바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글씨 관련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글씨 만드는 게 애초에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생성이 미흡하기도 하고 그리고 초기에 이제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가 더해지냐에 따라서 좀 그 바를 많이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한 번에 그냥 다 빵 부여하지 않고 이제 뭐 어떻게 인페인팅 방식을 잘 써서 이렇게 1000번에 나눠서 이렇게 더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조금 완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도 이제 어펜딕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컨클루전인데 이거 그냥 다 요약이라서 그냥 대충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녹화는 중지할까요? 아, 네. 네. 약간 마스크 모델링, 그러니까 언어에서 마스크 모델링도 막 단어 하나만 가리지 않고 막 여러 개 가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유연하게 어떤 마스크가 와더라도 약간 대응할 수 있게끔 약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막 어페이팅 할 때 최대 길이 제한이 있나요? 영상 길이 제한이요. 영상 길이. 아, 근데 얘는 긴 길이어도 콜스트 파인을 어쨌든 도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은 할 수 있다고. 아 그냥 뭐 별도로 딱 몇 초까지 할 수 있고 몇 프레임까지 할 수 근데 있다 그런 이렇게. 내용은 저는 못 봤어요. 한 방에는 16프레임까지 만들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이어도 되게끔 지금 모델이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쪼개면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아, 그럼 한 10초가 들어와도 그걸 16개로 한번 쪼개서 한 번에 만들고 이런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키프레임을 그 정도 보고. 그래서 시간적 일관성을 어, 확보하면서 좀 근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여기서 보면은 30 fps, 그러니까 30프레임 이상 뛰는 건 또 잘 안 되거든요. 키프레임을 선택할 때. 그래서 30프레임씩 해서 16개까지 하고 그 뒤에는 또 앞에 거 컨디셔닝 걸고 음, 뒤에 거 하고 아마 그렇게 하면은
더 긴 거 몇 분짜리도 가능은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 논문에서 그 글로벌 그 프롬프트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과연 잘 먹힐까? 그건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은 영상이 되게 길면은 그 글로벌하게 들어가야 되는 정보도 많은데 보통 몇 분 넘어가면 훨씬 막 나눠지는 장면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글로벌 그 컨디션이 잘 안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로벌 프로젝트 자체가 애초에 걔도 특정 샘플링 해가지고 맞아. 어쨌든 뽑는 형태라 보니까 네, 길어지면은 제대로 샘플링을 못 할 것 같아요. 코드가 공개돼 있지 않지? 이게 되게 그 프로젝트 페이지 있어. 아예 다 이게 돌려볼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타브까지 들어가봤는데 모델이 있는지는 잘 안 보고. 저도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싶긴 하더라고요. 우리 거 컨텐츠 네. 만약에 20%라도 좋으니까 얘네 거 디자인 된 대로 이유를 하고 해상도가 너무 해서 낮긴 했을 한데 때 과연 좋을지 한번 봐도 좋을 것 보니까 API 같은 거 오픈해줬다고 저자들이 써놓긴 했는데 같아요. 중국 거라고 그래. 이게 타오바오에 올려놔가지고 네? 하우바 중국어를 고르고 로그인해야 돼. 근데 256을 하는데도 A100으로 2.5주가 걸린다니. 24개로. 아, FHD는 진짜 아 이거 지금 우리 한 대 사서는 이게 끕시다 일단.